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지역과 소셜비즈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의 박진국입니다. 오늘 이 교육은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해서 사업 보고 및 자율경영 공시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진행하게 되었고요.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사업 보고 대면 실사가 진행될 건데 그 이전에 사업 보고 작성을 이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고자 동시에 이제 녹화를 해서 동영상으로 유튜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사업 보고 온라인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방법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 보고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이 로그인을 하셔야 될 텐데요. 지금부터 보이는 화면은 저희 지원 기관에서 보는 화면이라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접속했을 때 화면과 다소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고자 큰 틀에서는 아마 같을 거라고 보여져서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시스템 로그인을 하시면 아마 이것과 똑같은 화면이 아닐 수는 있을 텐데요. 지금 맨 위에 항목을 보시면 온라인 사업 보고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사업 보고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왼쪽에 항목이 있고요. 그래서 보고 연도를 2021년 4월 제출 이걸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작성된 기업들의 것을 이제 그 보여드릴 수 있는 수준일 것 같아요. 하지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사업 보고서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기존에 작년까지 사업 보고와는 좀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통합정보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고 좀 더 제 생각에는 좀 더 직관적이고 하기 쉽도록 바뀐 것 같은데 이제 처음 사업 보고를 이제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뭐 낯설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작년과 대비했을 때 바뀐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보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사업 보고 관련 매뉴얼을 지금 같이 제가 보면서 또 안내를 드릴 텐데요. 저희 지역과 소셜비즈 홈페이지를 오시면요. 저희 지역과 소셜비즈 홈페이지입니다.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지역과 소셜비즈 검색하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자료실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실을 보시면 두 번째 그 게시글에 사업보고 및 자율경영공시 작성 매뉴얼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첨부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받으시면 되는데요. 엑셀 파일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받으시면 사업 보고서 이제 작성 방법을 설명해 주는 매뉴얼 책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거를 보면서 같이 이 화면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매뉴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매뉴얼 보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따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뉴얼 파일을 여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9페이지부터가 내용이 시작입니다.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 개요를 보면 이제 사회적 기업은 이제 사업 보고서를 작성해서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회적 기업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제 10월보다는 4월 달에 가장 좀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재무 구조에 대해서 작년도 결산 재무 구조를 이제 등록하도록 돼 있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10월 달에는 이제 재무 구조 이외에 사회 서비스 실적 등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인증 사회적 기업은 4월과 10월 1년에 두 번이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1년에 한 번 5월 달에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이제 이 제재 규정이 있을 수 있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대상은 2020년 이제 인증 기업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사회적 기업 인증이 됐다라고 하는 곳들은 당장 올해부터 사업보고 대상 기업이 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지원 기간을 권역별 통합 지원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처럼 작성 방법 안내 교육 등을 하고 이후에 대면 실사를 하면서 대면 실사 직접 만나서 이제 그 화면을 같이 보면서 내용을 검토하고 저희가 수정을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 절차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을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기업에서 사업보고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대면 실사를 진행할 텐데 지금 오늘 교육 이후에 작성을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미 작성을 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작성하시면 되고 이후에 다음 주까지 정도 하고 그 뒤부터 다음 주 후반부부터 정도 이제 대면 실사를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특정 장소를 잡아서 그쪽에서 이렇게 시간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대면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면 실사를 끝나고 나서 완전히 수정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시스템 상에서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걸 4월 말까지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출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 즉 뭐 그 지역고용센터, 관할고용센터에서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한 번 더 검토하고 고용노동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면 실사를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먼저 초안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대면 실사 진행을 안내 드리고 대면 실사 끝나면 대면 실사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발급을 적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적어서 직접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그 기업 그 사업보고 맨 마지막 구비서류 첨부에 업로드를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이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제출을 이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보고 제출이라는 게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내용을 기입하고 첨부 서류를 등록하고 제출을 클릭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이 사실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서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이제 뭐 크롬이라든지 이런 브라우저를 쓰도록 좀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한 번에 몰릴수록 또 이제 당연히 모든 시스템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갈수록 이게 불안정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정보 시스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통합정보 시스템에 접속해서 작성, 조회 등을 다 이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온라인으로 이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제출 서류를 간단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온라인 사업 보고서라는 거는 그 온라인상에서 내용을 기입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이 직접 내용을 적어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따로 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업 보고 내용을 등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구비 서류를 첨부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 서류를 이제 시스템상에서 업로드하는 거죠. 이게 첨부라는 표현이 업로드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별도로 따로 서류로 뭐 저희한테 메일로 보내시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이제 구비 서류가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올해 사업계획서 등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자 등록증이야 뭐 다들 있으실 건데요. 이기 재무제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이기라는 게 이게 연도, 즉 19년, 20년이 같이 보이는 재무제표, 즉 이게 회계사나 세무사가 만든 그런 재무제표를 이제 올리면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로 생각하시고 다만 19년도께 같이 나와 있는 형태로 올리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사업계획서는 양식 샘플이 있고요. 뭐 기존에 사업보고를 해봤던 기업들은 아마 다 이전 연도 했던 게 있으시니까요. 그걸로 해서 올해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적으셔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정관이나 뭐 본점, 지점, 현황 등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 즉 변경된 경우가 있거나 지점이 있는 경우에 작성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은 최근에는 거의 하고 있지 않고요. 하는 경우에는 저희와 특별히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 서류 말고 이게 확인 서류, 즉 저희가 대면 실사할 때 확인해야 되는 서류들이 좀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기준 급여 대장, 임금이 근로자 임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제공 증빙 서류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 금액, 인원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은 이사회 회의록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아닌 다른 운영위원회 같은 걸로 인증을 받았다, 사직계획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회의록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목별 작성 방법을 이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제일 먼저 이제 그 기업 현황 부분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시스템 잠깐 보고 이게 매뉴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스템을 보시면 이제 사업 보고서 아까 그 이제 화면에서 보면 여기 노란색 부분들이 있죠. 이 노란색 부분들을 직접 클릭을 하시거나 직접 글자를 써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 사업보고 시스템과 완전히 바뀐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양식대로 해서 직접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서 글자를 이렇게 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화폐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저도 이렇게 화폐 다시 한번 쳐 놓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직관적이고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 현황 부분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게 아닌 부분들은 따로 시스템 관리처에 전화를 하든지 이게 별도로 내용을 등록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보고 항목인데 이 중에 보시면 정관 변경이라든지 지금 이 기업 지배 구조, 소유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따로 별도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변경을 클릭을 만약에 하면 정관 변경 여부를 선택하는 탭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해서 확인하시면 이 옆에 아까 사업보고서 위에 항목 중에 기업 현황 항목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기업 현황 항목 중에 일부 항목은 이제 자세하게 기업의 출자 현황, 지배 구조라든지 지금 정관 변경 여부라든지 연계 기업, 연계 단체와 관련된 내용 등을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업보고 항목을 클릭하시면 앞으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이 중에 일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직접 쳐넣는 부분들은 이렇게 글자가 있는 부분을 직접 넣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업 현황 부분 관련해서 다시 매뉴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 현황은 2020년 12월 말, 즉 작년 말 기준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 인증서 상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사업장 주소가 바뀌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통합정보 시스템상에 인증서 재발급을 할 수 있는 그 항목이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올해 바뀐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지금 여기에 기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사회적 목적 항목이 있는데 별지 항목에 이제 사회적 목적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업, 부사업 업종 코드도 따로 이제 입력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선택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 매출액 기준에서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뒤에 있는 주업태, 부업태, 주종목, 부종목, 주사업, 부사업도 다 마찬가지고 정관 변경은 제가 아까 말씀을 살짝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럼 다시 시스템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사회적 목적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해서 직접 쓰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부분으로 쭉 내려가면 별지 항목을 적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별지 1에 사회적 목적 내용이 있고 여기에 클릭을 하셔서 직접 글자를 치셔서 이제 사회적 목적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시면 이제 사회적 목적을 직접 써넣을 수 있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업종, 부업종 코드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이제 업종에서 주업태, 부업태, 주종목, 부종목, 주사업, 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는 이제 사업 중에 가장 큰 부분에 대해서 주업태, 부업태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주종목, 부종목, 주사업, 부사업을 간단하게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되겠고 코드 선택을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나 이제 매뉴얼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보고 이제 상담을 해드리거나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대면 실사하면서 직접 같이 보면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기업 소유 구조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뉴얼로 한번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정관 변경사항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매뉴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부분 보고 좀 정관 변경사항 보고 그 기업 소유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자, 정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2020년에 정관 변경을 한 경우에만 변경 이제 있다라고 변경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변경 없음 선택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변경을 한 경우에도 지금 여기 매뉴얼에 보이는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해당 항목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내용이 바뀐 경우에는 정관 변경 없음으로 이제 선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정관 변경일, 정관 변경 신고 여부 등은 여기 매뉴얼 참고하셔서 보시면 크게 문제 없으실 거고요. 이제 기업의 소유 구조 부분 보겠습니다. 기업의 소유 구조를 보시면 이제 별도의 이제 아까 기업 현황 부분으로 넘어가서 입력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식 소유 비율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름, 뭐 소속, 직위 등을 간단하게 입력하시면 되고 직위가 없으면 입력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지분 비율의 총합이 100%가 되도록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비영리법인 같이 뭐 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은 당연히 지분 비율이 없겠죠. 그럴 때는 해당 없음을 기입하고 그냥 10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업 이제 현황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의사결정 부분인데요. 시스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스템을 보시면 여기 2번 항목입니다. 2번 항목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이고요. 그래서 주요 의사결정기구 이사회에서 참여 범위, 사내 이해관계자, 사회 이해관계자, 연간 개최 횟수 이런 내용들이 있고 뭐 사내는 임원 근로자, 사회는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사회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를 하고 임원의 경우에는 보통 대표자,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자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이사를 얘기하는 거고 사회 이해관계자는 여기 수혜자는 서비스 수혜자, 뭐 보통 이제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이나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이고요. 지역사회는 아니면 그냥 지역에 계시는 분들, 기타는 또 사업 관련 전문가라든지 연계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등기된 이사에 대해서 이제 적으셔야 되고 그게 이제 사내로 볼 수 있느냐, 사외로 볼 수 있느냐를 하는 거죠. 보통 많이들 이제 그 감사를 이제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감사는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에서 빼셔야 되는데요. 뭐 특별한 경우에는 사회의 관계자 기타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저희가 그 회의록이나 이런 회의 구조를 확인해서 같이 논의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거나 보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사회가 아닌 경우 이제 주주총회 이런 것들을 적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주주총을 적으셨죠. 엄밀히 얘기했을 때 이사회 말고는 운영위원회 정도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회직계 인증을 받을 당시에 회의 구조만 인정하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2014년 보통 이후부터는 다 이사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로 대부분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래서 운영위원회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내 사회가 애매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들도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분해서 적으시되 나중에 이제 대면 실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원기관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수정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뉴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 의사결정 기구 의사결정 참여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등 또는 사회 서비스 수혜자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이사회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갖춰야 되는데요. 뭐 특별한 경우에 운영위원회 등 인정이 가능한데 인증 당시에 운영위원회를 한 경우만 가능하고 요 밑에 보시면 2014년 이전에 인증받은 기업 중에서도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이사회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의사결정 구조는 최소 3인 이상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뭐 5명, 6명이다라고 했을 때 대표의 이제 대표나 임원의 특수 관계자가 이제 다수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한 명씩밖에 참여 안 하는데 나머지 3명이 뭐 전부 대표의 친인척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외부 이해관계자, 사회이사, 근로자 대표 뭐 외부의 관계자가 사회이사죠. 주식회사 경우에 그렇게 이제 근로자 대표는 사내이사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의사결정 구조 이사회는 작년에 개최한 실적만 인정이 되고요. 연인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임원이 이제 우리 회사의 그 근로자 대표가 한 명이다. 그러면 이 한 명이라고 한 명을 적으시면 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개최했느냐에 따라서 한 명이냐 두 번이냐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연인원 기준이기 때문에 2번 개최했다라고 하면 근로자에서 여기 2명을 적으셔야 됩니다. 근로자 대표가 한 명이지만 2번을 참여했다라고 하면 두 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자, 사내, 사회 뭐 이렇게 나누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개최 횟수가 중요하고 원칙적으로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은 꼭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하셔서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회적 목적 재투자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스템 다시 돌아와서 사회적 목적 재투자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목적 재투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이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럼 그렇게 썼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관상에 보면 보통 근로자 임금 인상, 복리 생비, 뭐 지역사회 공헌 등등 이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 구체적인 내용과 수혜자 인원, 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얼마인지 배당을 얼마를 했는지를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 번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매뉴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사회적 목적 재투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배분 가능한 이윤, 뭐 상포사 회사 등 이윤 배분이 가능한 기업은 이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1을 사회적 목적으로 써야 되고요. 사회적 기업은요. 이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기준이 여기 근로자 근로 조건 개선 등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표 또는 임원 또는 그의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나 특정 종교 조직 기부금, 뭐 선교사업 관련 비용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조직 관련해서 이렇게 기부금이나 헌금을 하시는 사회적 기업들이 사실 좀 있는데요. 이게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올해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입력 단위가 원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 1,000원 단위였어요. 1,000원 단위여서 많이들 헷갈리시고 많이들 틀렸고요. 저희도 실수도 많이 했고 이런데 기본적으로 입력 단위가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에 나오는 금액이라든지 그 외에 확인할 수 있는 금액 원 단위까지 그대로 기입을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아까 화면에 시스템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미처분익 잉여금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이익 잉여금 있으면 재무제표에 이제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미처분익 잉여금을 적으시면 되고 배당액이 있으면 배당액을 적으시면 되는데 보통 배당액은 없습니다. 보통은 없고요. 그래서 0을 적으시면 되고요. 미처분익 잉여금에 결손이 났다 그러면 결손 마이너스로 해서 이렇게 적으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근로자 처우 개선, 지역사회 투자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이 부분을 입력할 때는 구체적으로 금액이 확인 가능한 거에 대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역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7번 항목이나 8번 항목 등이 따로 있습니다. 적는 항목이 따로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기부금 얼마를 냈다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하는데 우리가 돈을 얼마를 이제 지출했다라는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면 7번이나 8번 항목이 적으시고요. 확인되는 거에 대해서 금액이 확인되는 거에 대해서 3번 여기 항목에 사회적 목적 대출자 항목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만 수혜자 인원까지 적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기부금을 냈다라고 하는 거는 금액은 확실하지만 수혜 인원은 불확실하죠. 그럴 때는 수혜 인원은 굳이 안 적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보시면 추가 인력 고용이 있는데요. 이게 추가 인력 고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19년 대비해서 20년에 더 늘어난 인원수, 그리고 그건 추가 고용이죠. 19년 대비해서 추가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나간 급여, 인건비를 생각하면 되고, 또는 그렇게 추가 고용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로 들어간 돈, 금액 등을 산출해서 적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19년에 근로자가 5명이었는데 20년에도 근로자가 6명이 됐다. 그럼 그 한 명에 대해서만 입사한 기간부터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해서 급여와 또는 시설 투자비를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뭐 19년에 입사했는데 이제 퇴사를 해서 20년에 다시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 이럴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항목은 이제 지원 내역입니다. 지원 내역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또는 다른 이제 민간 기업 또는 민간 뭐 다른 조직에서 이렇게 후원이나 기부를 해 주는 거를 이제 그 금액을 적는 내용인데요. 시스템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시스템을 보면 지원 내역 4번 항목이 있고요. 정부 지원과 민간 지원으로 구분되고, 여기 정부 지원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 인력 지원, 사업 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 크게 네 가지 사회적 기업 관련 지원 제도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정책 자금, 기타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지원 이렇게 적도되어 있는데요. 민간 지원은 보통 크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 지원에서는 사회적 기업 관련 지원이 제일 많은데요. 우리 경북만 좀 특이하게 청년 일자리 지원이라는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 대상으로. 그럴 때 이제 기타에다가 이런 항목을 적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지원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기타 부분에 이제 이자 수익이나 기타 자비익 부분들을 적으면 되는데, 요거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라는 걸 보면 이제 이자 수익과 자비익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뉴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매뉴얼을 보시면 이제 그 지원 내역 중에 이제 정부 지원 내역은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크게 네 가지가 사회적 기업 관련 지원인데요. 중요한 점은 내용을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을 기입할 필요 없고요. 금액만 기재를 하면 되는데, 그 금액을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재무제표에 보면 이제 상계 처리된 금액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손익계산서상에 괄호됐거나 마이너스 처리돼서, 보통은 괄호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조금,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상계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 항목이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확인하셔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일자리와 전문력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적어주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자체적으로 확인을 좀 하셔서 나누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자금 지원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사회적 기업 특례 보증이라든지 이런 뭐 자금 융자 지원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적으시면 되고요. 기타 사항에서는 그 외에 뭐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 등으로 해서 뭐 지원받은 내역이 있으면 기재를 하시면 되고, 중요한 점은 어쨌든 금액으로 이제 보여지는 내용들이 있으면 적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민간 지원 부분에 적는 내용들은 뭐 기업 후원, 모기관, 일반 기부, 뭐 이제 민간 금융 지원들이 있는데, 뭐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부 또는 이제 비영리법인은 일반 기부 받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 다 내용을 비워두시면 되고요. 마지막 기타 이제 영업 외수익 부분인데요. 기타 부분은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보시고 영업 외수익에 이자 수익, 자비익 등을 금액을 이제 전체 금액을 적으시면 이제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이제 5번 항목 재정 성과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 성과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원가명세서, 제조 원가명세서 또는 공사 원가명세서를 기준해서 작성하시면 되겠는데요. 시스템으로 가볼까요? 시스템을 보시면 재정 성과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란색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셔서 금액을 직접 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 부분은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직접 손익계산상의 매출액을 보시고 우리가 공공시장을 이제 하는지 민간시장을 주로 하는지를 보시고 구분해서 적으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뭐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이제 B2B, B2G, 뭐 B2C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공공시장은 B2G라고 하고 민간시장은 B2C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둘이 같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나눠서 적으시고 우리는 뭐 매출의 100%가 공공시장이다. 뭐 관공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경우는 공공시장에 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거래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민간시장으로 해서 다 적으시면 되겠고요. 매출 원가는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매출 원가가 있으니까 그걸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추가가 된 게 상품 매출 원가입니다. 왜냐하면 상품 매출 원가만 따로 산정을 해서 이제 빼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와 매출액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상품 매출 원가는 매출액에서 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기업 그 법상의 인증 기준을 보고자 함인데 뭐 거의 문제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손익계산서 금액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와 관리비, 이제 인건비 등을 보고 쭉 적어주시면 되는데 매뉴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성 단위는 원 단위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매출액을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으로 나누어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매출원가에서 상품 매출원가를 따로 또 기입을 하도록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또 기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판매와 관리비 내에 임원급여, 제수당, 상여금, 일용임금, 퇴직급여 등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합쳐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 말고 그 밑에 보시면 농업이라는 항목이 또 있어요. 예. 이게 이 원재료비부터는 사실 이제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제조원가 명세서 등을 보고 기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그 내용, 그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인건비는 손익계산서를 보고 기재를 하는 거고 밑에 있는 농업비는 제조원가 또는 공사원가 명세서를 보고 기재를 하는 거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위가 아닌 원 단위로 기입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 항목은 고용 부분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등록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근로자인데 이게 사회직기업에서는 그냥 근로자라고 하지 않고 유급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 주고 일을 하는 이제 근로자를 얘기하는데 근로자를 보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이제 하고 있고요. 대표자는 유급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빼시고요. 작년 말 기준에서 딱 작년 12월 31일 기준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퇴사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사실 빼야 돼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 근로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현황만 근로자 명부를 작성을 하는데 근로자 명부 작성은 따로 이제 탭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이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해서 한꺼번에 올리는 방법 아니면 직접 한 명 한 명씩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로자가 많지 않다라면 그냥 보통 이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추천을 드리고 근로자가 많이 있거나 뭐 10명이 넘는다. 일일이 한 명씩 등록하기 힘들다. 또는 이전에 우리가 이제 작년에 했던 파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엑셀 파일을 이제 조금 수정하셔서 아니면 그거에서 이제 복사해 오셔서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엑셀 파일 올리기가 시스템이 바뀌면서 똑같이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도 이제 시스템을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한면을 보시면 이게 고용 부분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근로자가 있는데 여기 지금 노란색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등록을 하는 건데요. 위로 가시면 여기 보시면 근로자 명부가 따로 적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여기 가시면 근로자가 지금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명씩 등록을 이제 하려면 여기 이제 추가 요걸 누르고 이제 등록을 이제 한 명씩 해서 직접 다 이렇게 일일이 이름을 쓰고 뭐 주민번호 넣으시고 성별 넣으시고 취약계층 이렇게 해서 다 쳐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씩 넣으면 이렇게 등록이 되고 만약에 엑셀로 업로드하고 싶으면 엑셀 양식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 엑셀 업로드를 하면 이제 뭐 한꺼번에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유급 근로자 명부에 있을 때 주민번호는 다 넣으셔야 되는데요.
주민번호를 다 넣으면 이게 보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보는 화면이잖아요. 못 봅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를 다 비밀번호로 처리됐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 노출을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고용보험 체크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게 실제 근로자가 퇴사를 언제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매뉴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근로자 명부를 엑셀 파일로 올릴 때 이제 지금 시스템이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상에서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거기에 쓰시면 안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 아까 보여드린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 게시판 첨부의 엑셀 파일을 받으셔서 그것을 작성하셔서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샘플 파일 그거를 받으셔서 업로드 하시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요 매뉴얼을 참고를 하셔서 뭐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확인해서 직접 적으셔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코드를 이제 적어서 등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입사일 중간에 이렇게 우리 하이픈이라고 하죠. 중간에 뭐 그 주민번호 가운데 들어가는 이 이제 하이픈이라고 하죠. 그 생년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거 빼고 그냥 순수하게 숫자로만 다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월 평균 임금을 이제 등록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뭐 임금 또는 급여죠. 이게 세전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대 보험 공제 전 금액을 이제 내 월급이 200인데 뭐 200에서 실수령액 빼면은 뭐 180 얼마를 받는다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180 얼마 실수령액을 적는 게 아니라 200을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수당을 받았다라고 하면 12월 달에 수당 받은 게 있으면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제 이 수당이 12월 달에만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나누기 12 해서 이렇게 더해서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대면시스 하면서 저희하고 확인해서 입력하시면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뭐 중도 입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근로계약서상에 한 달 임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로 해서 다 그 금액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시간도 적으셔야 되고요. 고용 형태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서 적으셔야 되는데 이게 정규직, 비정규직을 이제 많이들 좀 틀리세요. 우리 회사는 다 정규직으로 고용해. 뭐 이렇게 이제 해서 다 정규직으로 체크하고 적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기간이 있거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거나 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냥 근로계약만 갱신하지 실제로는 다 정규직이야. 뭐 우리가 이제 근로계약 끝났다고 해서 이게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서류상을 봤을 때 기간이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 또 시간이 이제 뭐 일주일에 뭐 40시간 이하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에 또 단시간 근로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간제, 단시간 또는 비전형 근로자. 비전형이라는 거는 이제 파견 근로자라든지 용역 근로자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만 정규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를 이제 구분해서 기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직종 코드나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매뉴얼상에 보면 작년까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이게 사회적 일자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해주는 그 사업 참여 여부 또는 기타 정부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 이게 코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시스템에서 다 빠졌어요. 매뉴얼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시스템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나중에 시스템이 바뀌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엑셀 파일을 이제 입력을 다 하시면 업로드 이렇게 하셔서 일괄 등록 버튼을 이제 명부를 확인하고 나서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되겠고 맨 밑에 신청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게 진행하면서 계속 임시 저장 버튼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이게 제출만 누르지 않고요. 저장 버튼을 계속 누르시면 이제 계속 업데이트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제출은 저희하고 대면 실사하고 완전히 수정하고 난 다음에 4월 말일까지 해서 제출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 한 명씩 누를 때 이제 등록을 하실 때는 여기 화면 상단에 아까 추가 버튼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한 명 한 명씩 등록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삭제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한 명씩 삭제할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 클릭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7번 항목 사회 서비스 제공 항목 부분입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도 그러면 지금 사업 보고 아까 시스템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 사회 서비스 제공 항목 보시면 여기도 지금 노란 부분이 없죠. 이 사회 서비스 제공 항목은 마찬가지로 별도로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제 별지 2로 이렇게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쭉 그냥 내려가시면 이제 그 밑에 사회 서비스 이제 항목을 적는 별도의 이제 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부분이 쫙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공 유형에 이제 클릭을 뭐 한 군데를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자, 뭐 고령자, 장애인 대상으로 이제 어떤 활동들을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지 그 인원수를 적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 부분에서 우리가 금액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했다. 교육이든 이게 뭐 환경 정비든 뭐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든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나 대상자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또는 인원수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맨 마지막에 비취약계층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사회 서비스 제공형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이제 경우, 그리고 혼합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항목을 반드시 적으셔야 되고요. 이 항목을 반드시 적으셔야 되고, 또 이렇게 맨 밑에 보시면 비취약계층 이제 인원수까지 적도가 됐으면 이게 합쳐서 비율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이 비율이 30% 이상, 이제 혼합형은 20%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도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대면 실사하면서 체크를 꼭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은 이제 작년도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 이제 실적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인과 혼합형은 반드시 적으셔야 되고요. 그 외 유형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 인원수 확인이 되는 경우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제공 관련 증빙 서류들을 다 챙겨 오셔서 대면 심사할 때 좀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서류를 뭐 올해 지금 연초에 여러 재정 지원 사업을 신청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이미 다 냈다. 그리고 시스템에 다 올렸다. 뭐 사업 그 일자리 창출 신청하면서 올렸고 뭐 사업 기업이 신청하면서 우리가 이미 다 제출했다라고 하면 굳이 서류 들고 안 오셔도 됩니다. 또 저희한테 안 보내셔도 되고 그냥 저희한테 연락 주셔서 우리 이미 글 신청하면서 서류 다 냈다.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더 준비 안 하셔도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사회 서비스 제공 아까 제가 별도 항목을 해서 등록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별지 2에 이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별지 2로 가면 아까 화면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마다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취약계층마다 이제 진행한 서비스의 내용 활동들과 인원수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 서비스 이제 대상자는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으로 구분되는데 이게 인원수 확인이 안 되는 현금 현물 기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라는 걸로 어쨌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무언가 제공을 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기업에서.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인원을 산정을 할 때 마찬가지로 연인원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명한테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 또는 12개월 동안 했다면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12명이 되는 거죠. 만약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뭐 이제 뭐 4명, 뭐 1년 하면은 이제 뭐 52명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뭐 공연을 했다. 이번 공연했는데 공연에 몇 명이 왔다. 이런 것들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산정 가능한 인원수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복지 기관에 가서 공연을 해주거나 지금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되죠. 아니면 뭐 야외에서 특정 공연을 했고 거기에 이제 그 일반인들이 공연을 이제 관람을 했는데 대충 몇 명쯤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원수가 있어야 되고 관련해서 그 공연을 진행한 자료들을 보여주셔야지 이제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해서 인원수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사회 공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항목입니다. 다시 그러면 잠깐 시스템으로 돌아가 볼까요?
시스템에 보시면 이제 그 8번 항목 지역사회 공헌 항목이다. 뭐 내용 짧게 되어 있고요. 사업 지역과 공헌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헌 내용도 여기서 별지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제 별지 작성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별지 작성을 이렇게 하면 이제 쭉 밑에 별지 작성 항목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회 서비스 다음에 별지 3번으로 해서 사업 지역과 이제 지역사회 공헌 내용을 쭉 적도록 되어 있죠. 자, 매뉴얼을 보겠습니다. 자, 이 8번 항목 지역사회 공헌 항목은 사회적 기업 쪽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받은 경우에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공헌형이 아니면 적을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경북의 사회적 기업 중에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받은 사회적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공헌형이면 반드시 적으셔야 되고요. 이게 별지 항목의 정답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보시면 사업 지역을 적을 때 여기 보시면 시도, 군, 구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좀 표현이 좀 잘못돼서 생각합니다. 이게 시도야 이제 뭐 경상북도, 경북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구, 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시군구로 적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수원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는 경상북도, 뭐 포항시에서 이게 구군이 아니죠. 포항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포항시 또는 뭐 김천시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경북, 뒤에 이제 우리 기초지자체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공헌 내역을 이제 적으셔야 되는데 여기 샘플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참고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의 어떤 자원을 활용하는지, 어떤 지역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지, 뭐 지역의 농산물이든 뭐 특산물이든, 그다음 두 번째 지역의 취약계층을 그래서 우리가 몇 프로 정도 고용하고 있는지, 여기서 그 지역은 해당 지역 주소를 둔 근로자를 얘기합니다. 취약계층 근로자를. 그다음 이제 3번에 지역 자원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지역에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을 참고하셔서 적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너무 길고 많게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 이제 기타 창의 혁신 마지막은 아니죠. 이제 기타 9번 기타 창의 혁신 이제 항목입니다. 이 기타 창의 혁신도 사회적 기업 유형 중에 기타 창의 혁신령으로 받은 경우에 인증받은 경우에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시스템에서 이제 그 별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 그래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시스템에 가시면 요 시스템 9번 항목에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에서 노란 줄로 되어 있죠. 여기에는 별지 작성이 아니네요. 지금 여기 자체에서 그냥 내용을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지도 따로 지금 4항목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기타 4항목도 있네요. 그래서 내용이 길다라면 여기에 별도로 내용을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지 4항목이 있으니까요. 보시고요. 자, 지금 다시 매뉴얼로 돌아오면 기타 창의혁신령에서 이제 서비스 대상과 서비스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데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고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대상 내용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기타 창의혁신령으로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들에 따라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10번 연계 현황입니다. 연계 현황 부분을 보시면 이거는 시스템 일단은 먼저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스템으로 돌아오면 시스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연계 현황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번 연계 현황에서 연계 기업, 연계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 지원, 그 밖의 지원 내용 등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별지로 이제 별지가 아니라 이건 항목 자체를 따로 이제 기업 현황 부분에서 여기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업 보고에 10번 연계 현황인데 위에 기업 현황 탭으로 오시면 여기에서 연계 현황을 이제 적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여기에 기업 구분에서 연계 기업인지 연계 지방자치단체인지를 선택을 해서 기업명을 적고 금액 지원이나 뭐 생산품 구매 등 얼마씩 했는지를 적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뉴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매뉴얼 보시면 연계 현황에 이제 기업, 연계된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명계 연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점은 단순히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뭐 지자체가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MOU를 체결했다든지 뭐 특별한 지원을 이제 하고 있는 지속적인 운영 지원하고 있는 등에 대해서 적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이제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 지원 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 생산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거에 있는지를 보고 이제 여기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일단은 이제 그 우선 등록을 내용을 적어 주시고요. 대면 시사하는 과정에서 저희와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그 연계 기업이 맞는지, 연계 기간이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금액 등을 체크하셔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 항목까지 하면 이제 내용 등록 끝이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구비 서류 첨부입니다. 사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구비 서류 첨부가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구비 서류 첨부는 다시 시스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이제 사업 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구비 서류 첨부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비 서류 첨부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그 첨부 파일들을 올릴 수 있고요. 여기서 올리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파일 첨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파일 선택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 컴퓨터에서 파일을 직접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열기 이렇게 하시면 바로 이제 밑에 등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첨부 파일들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에 일일이 찾아서 올리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클릭 구비 서류 간소화라고 해서 바로 원클릭 조회, 아마 이건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화면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조회하셔서 제공 동의하시고 이렇게 조회하셔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이 그게 조금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이미 있는 거 이렇게 쭉 첨부 파일로 올리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 관련해서 4대 보험, 뭐 가입자 명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가로 좀 요청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로자 12월 말 기준 근로자 현황이 뭐 급여 대장과 다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대면 실사하면서 조금 더 요청을 드려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매뉴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보시면 아까 이렇게 파일 선택해서 이렇게 업로드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파일 용량은 10MB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파일 형태는 상관이 없어요. 뭐 한글 파일이든 PDF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등은 이렇게 원클릭해서 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업로드가 다 되면 맨 밑에 신청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대면 시사를 거치면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로드하는 게 이제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명 및 제출인데요. 서명도 다시 시스템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스템에 이제 앞에 사업 보고 항목으로 다시 가보시면 그 맨 마지막 부분들 가면 여기 서명이라고 돼 있죠. 여기도 있습니다. 서명이. 그래서 이 서명 부분에 클릭을 하셔서 여기다가 서명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서명 파일을 올리셔도 되는데 그냥 뭐 편하게 그냥 여기다가 이름을 이렇게 뭐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서명하기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매뉴얼로 오시면 이제 서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매뉴얼 바탕으로 해서 사업 보고 시스템 이렇게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매뉴얼 보시면 뒤에 이제 뭐 부침 자료로 해서 뭐 사업 보고 제출처, 뭐 사업 계획서 양식 샘플, 통합정보 시스템 이용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서 재발급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추가로 자율경영 공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율경영 공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좀 화면을 좀 찾겠습니다. 잠시만 좀 쉴게요.
예, 자율경영 공시 부분을 이제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경영 공시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보여주겠다. 공시, 공개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사업 보고 한 것들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냥 다 보여주겠다, 공개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업 보고한 내용들을 공시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냥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찌 보면 부담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재원 공시를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 이제 평가를 할 때 가점 5점이 있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 추가로 5점을 더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둔다라면 뭐 경영 공시하는 것도 그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경영 공시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간혹 가다가 하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고요. 이게 왜 어렵지 않냐면 기본적으로 자율경영 공시는 사업 보고를 한 걸 바탕으로 합니다. 즉 사업 보고를 하지 않으면 경영 공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 보고를 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거기에 추가해서 조금만 더 하시면 쉽게 경영 공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이제 경영공시 매뉴얼인데 그 경영공시 신청할 때 보면 따로 항목이 경영공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공시 항목이 있고 이제 그 작성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쭉 신청하고 작성 버튼에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공시 뭐 이 관련해서 담당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직접 작성하는 수준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업 보고 제출된 상황이라면 이제 쭉 하실 수 있는데 이제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뭐 해당 페이지 끝날 때마다 임시 저장 버튼 누르고 이제 마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크게 없고 파일 용량은 마찬가지로 10MB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기업 개요 부분에서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은 앞에 사업 보고한 내용들을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별로 할 게 없어요. 다만 기업가의 인사말, 여기 그다음 미션과 비전, 그다음에 주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을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업의 이제 우리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어떤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기업의 그럼 주된 사업 내용은 뭔지 등은 직접 적으셔야 되는데 이게 아마 뭐 기존에 다들 적어 놓으신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사업 계획서도 사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거고 또 그 재정지원 사업 신청할 때라든지 아니면 사직기업 인증을 신청할 때라든지 이때 작성한 서류 중에 분명히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적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뭐 연역까지 이렇게 해서 적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그 웹부분 기업의 뭐 기업 이름이라든지 뭐 대표자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데 시스템이 안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거 직접 변경이 안 되니까 여기 사회직기업 인증평가팀으로 연락을 직접 하셔서 바꿔달라고 하시고 인사말 관련해서 아까 이렇게 간략하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예시까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예시도 있습니다. 그다음 주요 사업 내용 있고 작성 예시 있고요. 연혁도 있고 작성 예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다음부터 있는 지배 성과, 지배 구조, 사회적 성과 등은 더 이상 이제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 보고 자동 연계됩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 내용들 그대로 끌고 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작성할 것이 거의 없어요. 경제적 성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경제적 성과에서 첨부 서류를 이제 그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업 계획서하고 재무제표를 앞서 사업 보고서 제출해서 하셨는데 이게 안타깝지만 연계가 안 되고 연동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업 보고할 때 제출했던 사업 계획서하고 2020년 결산 재무제표를 별도로 첨부만 해주시면 돼요. 내용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만 따로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출을 이제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율경영 공시가 결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업 보고 4월까지 하고 나서 지금 5월 31일까지 경영 공시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고시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참여 혜택은 이게 일자리 창출 사업 심사할 때 가점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자리 창출 사업 재심사의 가점 정도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이제 이제 뭐 이렇게 내용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된다라고 하면 그 자율경영공시를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인 사회적 기업, 즉 조직 형태가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그런 경우에 사업 경영 공시를 이제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사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경영 공시를 따로 합니다. 따로 이제 협동조합 관련해서 경영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의무적으로입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이미 했지 않느냐? 근데 안타깝지만 이제 그 두 개를 따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사회적 기업 걸 하실 거라면. 그래서 지금은 경영공시를 사회적 협동조합 경영공시, 그 다음 사회적 기업 경영공시 둘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자율경영공시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사업보고 내용을 이제 이제부터 등록을 하시고 내년이 아니고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내용을 등록하시고 저희가 이제 대면 시사 일정을 안내를 드릴 거예요. 기업별로 대면 시사 안내 일정을 드리고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실사를 진행을 할 예정이 있고요. 대면 시사 일정을 저희가 안내를 드릴 때 일정이 불가능하거나 일정 조정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따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모든 과정에서 저희하고 협의하셔서 대면 진행하시고 사업보고 제출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사업보고 제출이 4월 30일까지입니다. 4월 30일까지인데 5월 1일이 이제 보통 이제 근로자의 날이라서 많이들 쉬세요. 대부분 기업이 쉬기 때문에 5월 1일이 되면 시스템이 안 되거나 이제 바로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지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 오후 6시가 딱 되자마자 시스템이 닫혔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의를 엄청나게 많이 주셨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진짜 못해서 제출을 못 눌렀다, 우리가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인데 지금 그러면 다시 5월 1일이 지나서 이제 시스템 관리 측과 협의를 해서 다시 이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추가적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라서 원칙적으로 4월 30일 이내에 내용을 등록하고 제출하는 거를 이제 그 기간 내로 잡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지역과 소셜비즈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로 전화를 주시고 사업 보고를 이제 잘 마무리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으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사업 보고 안내를 다 드리고 이렇게 검토도 하고 대면 시사도 하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은 그렇게까지 이제 진행하지 못해요. 하지만 예비 사회적기업은 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사업 보고를 이제 놓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 사업 자체를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보고를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된다로 인지하고 계시고 해당 지자체 시군 담당자와 소통하셔서 사업 보고를 꼭 하시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이제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